안녕하세요. 노땅 인지니어입니다. 네 번째는 많이 암울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첫 수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수술 받고 6개월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고 이후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술 8개월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지만 흉추와 요추 수술 후에야 첫 수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4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경추 MRI를 촬영하고 오후에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교수님은 영상을 보고 계셨고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수술을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하면 아마 전신마비가 올 것이고 또한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자신이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술 후에 평생 케어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해야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케어를 하는 사람은 부모, 와이프, 자식 중에 한 사람을 정해야지 형제자매는 결국 도망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현재 내가 수술할 상황도 아니고 다른 의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첫 수술을 해준 의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사람과 저는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수술을 예상했었지만 그런 수술 소견을 받으니 멍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후중 인대우라에 유명한 강남 세브란스, 분당 서울대, 평촌 한림대를 인터넷으로 예약했습니다. 대부분 예약이 몇 달 뒤에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병원에 취소된 예약이 있는지 확인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취소 예약으로 잡힌 것이 일주 뒤에 강남 세브란스 교수님이었고 명의에도 출연한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은 자신은 수술 소견이 없다고 하시면서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의사가 많으니 만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뜻이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란 건지 나는 재수술을 안 한다는 건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취소 예약으로 잡힌 곳이 10일 후에 평촌 한림대였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분당 서울대 예약센터를 괴롭혔는지 분당 서울대에서 제가 예약한 교수님 예약 취소가 있는데 다음 주에 진료를 보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은 아주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보기에는 오십견이라고 하시면서 정형외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절인 건지 정말 오십견으로 오진을 한 건지. 그 다음 주에 분당 서울대 진료를 보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교수님은 계시지 않았었고 밑에 계신 선생님이 연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교수님이 오셨고 영상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뜸 강남 세브란스가 얼마나 훌륭한 병원인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를 수술해준 교수님이 안식년에 들어가서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강남 세브란스에 훌륭한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실명까지 거론하시면서 강남 세브란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진료를 끝내더라고요. 그제야 재수술 거절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소개로 신촌 세브란스 교수님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렇게 9월이 마지막 주에 교수님을 보았고, 교수님은 재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마비가 되면 그때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9월 한 달을 보내면서 재수술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수술을 해준 의사에게 다시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좋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월에 들어서서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병이 죽는 병은 아니고 전신마비가 되어 가족들이 평생 간호를 해야 하는 간병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무척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졌던 가장 큰 생각이 존엄사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존엄사 문제는 쉽지 않았고, 합법화된 스위스에 의외로 한국인이 꽤 된다는 것과 실제 시행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다만 스위스로 가족이 동행을 하여 조력을 하게 되면 한국 현행법상 조력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에서는 웬만큼 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도요. 그렇게 마음속이 결정이 되어 가는데, 다른 환우로부터 안식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 11월에 조기 복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월 첫 주에 교수님을 보았고 좀 미그적거렸지만 12월 말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1월 말에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상지 쪽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강남 세브란스에 간 김에 사전 연명 의향서에 거부 신청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12월 19일에 입원을 했고, 마지막 수술하는 순간까지도 수술 결정이 안 돼요. 마음고생도 컸지만 그만큼 제 수술은 의사에게도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수술은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오후 4시 반에 병실에 올라왔습니다. 수술은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술실에 지팡이 짚고 들어가서 수술 다음날 지팡이 없이 한동안 살았으니 수술 자체만 보았을 때는 성공적인 수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은 진통제 효과가 있어서 나름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첫 수술 후 몇 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해서 진통제 내성이 생긴 이유로 진통제를 끊었다가 다시 복용했을 때 잠시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술 후 3개월쯤에서 더 이상 통증이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었고, 깨어나 보니 그렇게 긴 잠을 잔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때를 기억해서 만들었고, 이 병으로 7년째 앓고 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4월이 되었고, 세상은 꽃으로 만발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했지만 예전에 느꼈던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때쯤부터 다시 지팡이를 짚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서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것은 전에 타던 자전거를 다시 타는 것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등산용 스틱에 의지해서 걷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리에 더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근육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효과 때문인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밤새야 못 자던 잠도 조금씩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통제 없이 버틸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